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긴급 호출이 내려졌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김정은은 어떻게 지내지? 도대체 이곳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사연은 평택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리앤더 스톰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이름은 리앤더 스톰이고 미국 육군 장교로서 새로운 곳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군사 전통을 지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육군에 입대해 해외로 파견되는 일이 제게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이 이곳이 낯설고 다르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먼 곳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곧 떠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깔끔한 표지판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차분함과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약하고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순간 제 옛 생각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캠프 험프리라는 평택에 위치한 거대한 군 기지로 이동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매끄럽게 움직였고 정시성을 지켜 마치 고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넓고 깨끗한 거리와 가지런히 늘어선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제 상상과는 달리 정돈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건물들의 색감, 잘 관리된 보도,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이곳 뒤에 숨겨진 진짜 한국의 모습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와 조직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기지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지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정성들여 관리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교와 군인들은 공손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비록 제가 새로 왔지만 그들의 따뜻한 인사와 친근한 말 한마디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다소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또 다른 먼 곳일 뿐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문화가 너무 다르다고는 여태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지를 둘러보면서 제 생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담소를 나누는 군인들을 처음 본 순간 그들의 웃음소리와 편안한 대화가 주위 공기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지 근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즐거운 외침, 소리까지 들려오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 생동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의 모든 세부사항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군인들이 몸가짐에 자부심을 보이는 모습,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태도에서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을 잘못 판단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믿었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강인함과 배려심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가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독특한 멋을 자랑했습니다. 가까이서 풍겨오는 신선한 공기와 어우러진 지역 음식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보도와 공공장소들은 이 나라만의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도 저는 마음을 열고자 애썼습니다. 옛 의심의 감정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의 작은 것들에 더욱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지역 상점, 주인의 미소,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정중한 인사 모두가 이곳의 자부심 넘치는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점차 저는 예전의 편견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구원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저마다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첫 며칠 동안 저는 기지와 인근 거리를 걸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친절한 행동이나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순간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글을 쓰면서 돌아보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초반의 긴장감은 서서히 호기심과 감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분주한 거리 위의 발걸음, 지역 주민들과 오간 따뜻한 미소, 그리고 캠프 험프리리의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겸손과 개방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의 첫 인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생동감 넘치고 뜻밖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땅이 점점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가 저를 이렇게 다른 문화의 가치를 배우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캠프 험프리에서 제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때로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의 호기심은 저를 안락한 공간 밖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제 나라에 대한 감정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 임무에서 벗어난 어느 화창한 날, 저는 기지 밖 동네를 혼자서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지 밖의 생활이 어떨지 사람들이 그렇게도 입에 올리는 음식을 한번 맛보아 보고 싶었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니 공기 중에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향기는 두 상점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당 간판은 소박했고 창문에는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뭘 주문해야 할지 몰라 약간 긴장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창가 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밖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어 몇몇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웨이터께서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셔서 순두부찌개라는 부드러운 두부찌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대체로 매우 매운 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요리가 나오자 그 생생한 색감과 그릇에서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순두부와 채소 그리고 살짝 느껴지는 붉은 고추의 매콤함이 어우러진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맛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풍부함과 약간의 매콤함, 그리고 매우 편안한 느낌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맛볼 때마다 제가 너무 쉽게 과소평가했던 이 새로운 문화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른 요리들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동네 식당들을 방문하며 발효 채소로 만든 새콤한 맛의 김치찌개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불고기를 맛보았습니다. 각 요리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 정성과 전통이 담긴 요리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기지 동료와 함께 또 다른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큰 테이블을 함께 쓰며 친구께서 비빔밥이라는 야채, 고기, 계란 프라이가 얹힌 혼합밥 요리를 주문하셨습니다. 모든 재료를 섞어 먹으면서 각 재료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요리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했습니다. 친구께서 각 요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재료들이 균형과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맛과 향을 탐험하면서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문화의 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 나라의 전통과 가치, 그리고 가족과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은 교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과 관련된 몇몇 한글 단어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 즉 쌀을 의미하는 단어와 유명한 발효, 채소 요리인 김치와 같은 단어들이 제 일상 대화에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배울 때마다 주위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언어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첫 몇 주가 지나갈 무렵 저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고 향긋한 요리들이 저를 반겨주었던 기억이 행복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임무를 위해 파견된 먼 곳이 아니라 풍부한 전통과 맛있는 음식들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의심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저와 너무나 다른 이 문화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존경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 입 한 입 향긋한 냄새,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식사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가장 즐거운 모험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캠프 험프리에서 바쁜 아침을 보내고 난 후 저는 기지 근처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호기심과 약간의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로운 문화를 더 배울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커피 향과 달콤한 페이스트리의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창가 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바깥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요즘 겪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깨끗한 거리를 탐험하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는지 관찰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문화에 대해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제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곧 제 답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있을 때 한 분의 친절한 한국 여성 민서 씨께서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서 씨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로 눈에 띄셨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리를 찾아 둘러보시던 중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가 더욱 환하게 번지셨습니다. 그녀는 제 옆 테이블로 걸어와 조심스러운 영어로 앉아도 되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하였으며 천천히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덕분에 저는 모든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시작하였고 저는 곧 민서 씨께서 참 인내심 많고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육군 생활에 대해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제 배경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 처음엔 여러 의구심을 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민서 씨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제가 이해받고 환영받는 기분이 들도록 해주셨습니다. 몇 분의 대화 후 민서 씨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그리고 한국 전통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지역 사회를 돌보라고 가르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큰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주고받던 가족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한 긴밀한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민서 씨는 저에게 몇 가지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따라하며 발음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들을 배우며 한 단어씩 맞출 때마다 민서 씨는 부드럽게 손뼉을 치셨고 저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곧 한국의 관습과 전통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서 씨는 특히 어르신들께 존경을 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통 음식과 춤으로 기념하는 특별한 명절들, 그리고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명확하고 쉬운 설명과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고 민서 씨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전통 미술 작품 같은 작은 디테일들을 짚어주시며 현대 한국의 삶 속에도 옛 전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문화에 대한 열정과 존경심은 저에게 전염되어 민서 씨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생명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깊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 존경받아 마땅한 곳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날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서 씨의 친절함과 자신의 문화를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첫걸음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국의 사람들과 전통에 대해 더 배우기로 다짐하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서 씨와의 특별한 만남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고 때로는 한 번의 대화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에 돌아온 후 저는 모든 분들이 한국에 대한 저의 새로운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몇몇 동료 군인들은 여전히 옛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이 단지 약한 나라여서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불평과 논쟁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만난 친절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왜 다른 분들은 한국의 강인함을 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저는 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열띤 토론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병영 근처 그늘진 곳에 모인 군인들의 목소리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을 보호하는 비용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와 같은 말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 군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일정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훈련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경험들이 보여준 한국의 다른 모습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로를 돌보는 지역사회의 따뜻함, 멀리서 들려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현대 공장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에너지와 자부심 그리고 깊은 전통으로 가득 찬 나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점점 격해지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군인들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언이 몇몇 분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배운 것들을 꼭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자랑스러운지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몇몇 군인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다른 분들은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저는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역사와 열정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맛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기술과 공장을 봅니다. 전통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보았고 우리도 그분들께서 가진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길 바랐습니다. 대화는 곧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한 군인께서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우리의 임무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외국 문화를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진심을 담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활기찬 시장,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거리를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스스로 강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 역시 한때 의심했던 적이 있으나 여기서의 경험들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조금씩 몇몇 군인들이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격앙된 목소리들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고 정직한 대화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논쟁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안도감과 함께 결연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뀐 이유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나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서서히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캠프 험프리리에서 평소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확성기를 통해 전 군인이 한 곳에 모이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함께 모이며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리에 앉자 한쪽 벽에 거대한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모임 중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그러던 중 놀랍게도 친숙한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께서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고 목소리는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자신감 있는 명확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군인인 저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며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국의 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강하고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부심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메시지가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한국에 대한 시각을 확실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겪었던 모든 경험들, 친절한 얼굴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점점 이해하게 된 풍부한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의 임무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우고 함께 협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현대 공장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제가 목격한 공동체 정신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한국이 구원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동반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몇몇 동료 군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자 많은 분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빛이 더 열리기 시작하고 몇몇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있었고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유대가 상호 존중과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이 미국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메시지는 계속되었고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랜 과거가 강한 현재를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단호하고 자랑스러운 한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영상 통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저희 중 가장 완고한 분들조차 점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호와 동반자 관계의 개념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통합과 존중을 촉구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넘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무게와 문화가 깃든 지역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임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스크린이 어둡게 변하자 방 안은 깊은 생각에 잠긴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들은 모든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책임감과 커져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와 동료 군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어 주었고 우리 임무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두 나라 사이에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과의 거리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이 존중의 마음을 주변 모든 분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진정한 강인함은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제 삶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한국을 단순히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또 다른 장소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고 대신 생명력과 따뜻함,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모습과 소리를 그리워했으며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은 흥분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전통시장도 방문하면서 매일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색, 향, 소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분주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곳의 삶이 저마다의 부드러운 리듬으로 흘러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저도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문화를 더 많이 탐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공원의 음악과 춤으로 가득 찬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고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절한 상점 주인들과 이웃들에게서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더 배웠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 자신감을 쌓아주었고 점점 더 이곳이 제 보금자리처럼 느껴지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긴 훈련과 탐험의 하루를 마치고 저는 가을 나뭇잎이 서서히 떨어지는 큰 나무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한 순간에 저는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 들려오는 웃음소리들이 모두 저를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한 임무나 과제가 아니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보금자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 역시 이 변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의 경험에 대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새 삶에 대한 설렘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 저녁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가족이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금자리가 단지 출신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받아들여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료 군인들의 변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강인함을 의심했던 많은 군인들이 이제는 주위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음식을 즐기고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서로 간의 우정과 단합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의 경험들이 우리와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신 이 공동체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휘관님을 찾아뵙고 제 군 복무가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 특별한 것을 찾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정은 동료와 상관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한국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고를 열어준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행사 조직을 도우며 친구가 되어준 이웃들과 대화할 시간을 항상 마련하였습니다. 외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의 가치와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전통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느껴집니다. 한때 이 나라를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미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강인함은 단결, 존중, 그리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꿈꾸며 살아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희망과 공동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엔더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스토리박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